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조국과 관련된 문제, 추미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추미애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흡사 지금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의 공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중도 그 자체로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그 군중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제약,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해 있는 공중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거쳐가지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공중 사태에 있는지 타르데의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토론 방송 비슷한 형태로서 개그를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분과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방송에서 조국달 느낌이 난다, 이 한마디를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방송이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 해당 발언이 팟캐스트인 육성사이다에서 나왔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방송에서 김영희 씨가 금수저에 대해 가지고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냐, 지금 조국달 느낌이다 라면서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 얘기가 다입니다. 지금 금수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떤 느낌인지 아냐, 내가 지금 조국달 같은 느낌이 난다, 박탈감을 느낀다, 이 얘기가 다예요. 금수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금수저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국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빗대어 가지고 조국달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 그게 단 거죠. 자, 이런 식의 지금 댓글이 달려있죠. 어제 조국 사태에 상실감을 느낀 청취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가족 이야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죠. 뉴스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치 방송이 아닌데 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거를 비판하는 거를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조국 지지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냐,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겠냐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시 조국 사태까지 이끌었던 수많은 언론의 보도들을 다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김영희 씨에게 분노를 느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정치 방송이 아닌데 정치를 했냐,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분노를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조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네가 감히 조국을 빗대어 가지고 어떻게 네가 감히 조국과 관련된 걸 비유로 할 수가 있냐, 그 부분에 화가 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비유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마치 신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씨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비투 문제 때문에 셀럽5에서 탈퇴까지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8월에 행복한 아침 등에 출연하면서 방송 제기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육성사이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기를 도모했다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방송을 중단하게 됐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그냥 김영희 씨가 안타깝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한 명의 그냥 공직자로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사람을 갖다가 종교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마치 하나의 사이비 종교화가 되는 거, 그런 식의 사회 현상에 한 명의 그냥 희생자가 김영희 씨였던 것 뿐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가 조국으로 끝났습니까? 조국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태는 추미애라고 하는 또 다른 후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됐건 추미애가 됐건, 아니 문재인 정부가 됐건 모든 것들이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정책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워딩을 내놓고 어떤 발언을 해야 설령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야 내 지지자들을 고취시킬 수 있냐, 그것만 주고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임도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과 관련돼가지고 아들과 관련돼가지고 수많은
수많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다. 언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허수아비를 지금 세워가지고 가상의 상상의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자신에 대한 공격을 모두 다 그쪽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이비 종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타르드가 쓴 가브리엘 타르드가 쓴 여론과 군중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타르드는 공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공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타르드는 공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공중은 16세기 인쇄술 발명이라는 최초의 거대한 발전 이후에야 탄생할 수 있었다. 사상의 원거리 전달에 비하며 힘의 원거리 전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상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회적인 힘이 아닌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의 어떤 집단을 형성한다라고 할지라도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모습에 대해서 타르들은 군중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나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에 제한받지 않게 되었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의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군중은 더 이상 제약받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군중은 공중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타르드는 군중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불관용성, 이상할 정도의 오만함, 자신들이 전능하다는 환상에서 생겨나는 격해지기 쉬운 성격, 서로 흥분한 나머지 절제감의 완전한 상실, 증오와 찬사 사이에 두려움과 열광 사이에 만세라는 외침과 저 사람을 갖다가 죽여라라고 하는 외침 사이에 군중에게는 중간이 없다. 만세, 이것은 영원한 만세를 뜻한다. 거기에는 신과 같은 불면의 바람, 신격화의 시작이 있다. 그렇지만 신격화를 영원한 저주로 바꾸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흥분한 나머지 절제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만세를 외치거나 저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라, 저 사람을 갖다가 없애라,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타르드는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이런 식의 군중은 곧 뭐의 시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신격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신격화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곧 저주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지금 조국이 됐건 추미애가 됐건 문재인이 됐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 군중과 공중들을 보면서 타르드의 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유일한 힘은 감정 그 자체입니다. 흥분하기 쉽고 절제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만세를 외친거나 저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라라고 하는 그 감정 말고는 이 집단을 이끌고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집단은 타르드가 지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격화를 통해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과 추미애와 문재인은 마치 하나의 신적 존재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 존재가 된 이들이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제를 만들어 놓고 그 희생제를 향한 저주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조국 대란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찬 전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국 대란은 검찰 개혁과 그에 대한 검찰의 저항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명 후에는 검찰이 힘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은 지금 저 인터뷰를 공유함으로써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낸 사실, 진짜 사실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실에 희생자다. 그렇게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말을 계속해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찰이 그러면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만들어낸 사실이네, 가공된 사실이네,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뭐라고 지금 댓글이 달려 있습니까? 역시 본질을 꿰뚫고 계셨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지금 조국에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문제도 저들은 똑같이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은 확대 재생산된 일인지 의문이다. 마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됐건 조국 전 장관이 됐건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화로 만들어가지고 군중과 공중을 데리고서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습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왜?
역사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군중으로 존재했었을 때 그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